네, 명품 기본 이론서 36강입니다. 36강은 제4과목에 해당되는 고객 관리, 또 챕터 1에 해당되는 CRM의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CRM입니다. 자, CRM,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또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 도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시장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품 간의 서비스가 차별화됐을까요? 아니죠. 제품 간의 서비스 차별화가 별로 효과가 없게 돼요, 시장에. 왜? 거의 다 비슷한 상위 평준화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겠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방이 용이하다 보니까요, 다른 기업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부가 서비스를 나타내게 되죠. 자, 기업에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슷한 이런 기업들이, 이런 상품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어때요? 좀 더 나에게 혜택이 있는, 좀 더 나에게 이득이 있는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있지요. 결국 시장에서 제품 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거의 비슷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우리가 로열티라 얘기할 수 있는 고객 충성도라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감소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매스미디어라는 게 있지요. 매스미디어, 우리가 대중 마케팅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 마케팅의 가장 큰 특징은 불특정 다수에게 진행되다 보니까 고객의 다양한 니즈와 욕구가 충족돼요? 아니요, 충족되지 않아요. 왜요? 매스 마케팅은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거지. 이 시장의 차이점에 대해서 맞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객을 하나의 공통점으로 본 거죠. 그래서 좀 더 내가 좀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그리고 나의 니즈와 나의 욕구가 좀 충족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제공받고 싶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라는 고객의 요구들이 커지게 되지요. 그래서 CRM은 결국 뭐냐면은 이렇게 시장을 보게 되었더니 고객이 어때요? 다양한 고객들이 이렇게 존재할 거예요. 자, 이렇게 존재하다 보니까 시장을 좀 분류할 수 있겠죠.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자, 이렇게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대량의 고객 정보를 기업에서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게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전문용어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다 그래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거는 다음 차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통해서 고객의 방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고객의 정보 있어요? 우리가 고유한 정보, 고객의 뭐죠? 고유 정보도 있잖아요. 고유 정보, 고객의 고유 정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연령, 나이, 성별, 소득, 교육, 수준, 가족의 생애 주기 이런 정보도 있고요. 또 어떤 정보가 있어요? 거래 정보도 우리가 저장할 수 있게 되죠. 구매일, 구매 상품, 구매 금액들, 또 회원 가입일들, 구매 특성에 맞는 정보들을 이렇게 다 저장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집단으로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룹핑을 했는데 여기에 각기 다른 어떤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지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어때요? 우와, 여기 좀 다른데? 내가 이런 걸 좀 원했었는데 이런 기능을 나에게 추가해 주다니, 이런 서비스를 나에게 주다니 고객의 만족도가 증가될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뭔가 차별화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고객 맞춤 서비스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는 고객들이 유입되고 유지되죠. 뭘 방지할 수 있어요? 외부로 이탈되는 고객들을 방지해서 고객의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고객의 유지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구매의 최근성, 구매의 빈도수, 구매액, 구매량에 따라서 고객을 또 등급화할 수 있었네요. 우리가 쭉 등급화했더니 충성 고객, 우수 고객, 고정 고객, 일반 고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고객의 등급화했더니 좀 더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자, 기업에서 추구하는 거는 뭐예요?
일반 고객이 많은 걸 추구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고객이 많길 원해요? 충성 고객이죠. 그래서 CRM은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충성 고객의 특징들. 충성 고객은요, 기업에 대한 신념과 믿음이 강하죠. 신뢰가 강하죠. 그래서 다른 경쟁사를 이탈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워요. 거의 이탈하지 않아요. 자, 가격 전략을 봤을 때 고가 전략에 민감합니까? 아니요. 가격에 대해 그닥 민감하지 않아요. 또 고맙게도 충성 고객들 어떤 행동을 해요? 구전 활동이라는 걸 하지요. 나의 긍정적인 소비 행동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이런 행동까지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고객이죠. 그래서 일반 고객은 고정 고객으로, 고정 고객은 우수 고객으로, 우수 고객은 충성 고객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전략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뭡니까? 관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또 이벤트라는 것도 진행하게 되겠죠. 더 마일리지를 좀 더 해준다든지 무상 AS를 한다든지요. 또 생일날 어떤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든지요. 이런 다양한 혜택과 부가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고객과 좀 더 가까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고 고객을 유지하고 확보하고 충성함으로써 기업의 매출이 아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러면은 내용은 좀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그럼 CRM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고객의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고객 정보 뭐였죠? 고객의 고유 정보, 거래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국 평생 고객과 자, 이탈하지 말아라. 우리 기업 한번 쭉 같이 가자. 평생 고객과를 통해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고객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고객의 행동을 분석, 예측하는 고객 관리 활동이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고객 데이터를 계속 보면서 앞으로 고객은 어떤 스타일을 보낼 것이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전략 기법입니다. CRM은 고객 관리에 필수적인 요소들이 좀 갖추어져야 되죠. 기업에서는 어떤 정보통신에 대한 기술, 또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고요. 또 이것들을 통해서 사업의 전략, 영업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조직은 또 경영 능력, 고객과 시장에 관련된 영업 정보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고객 중심으로 하는 건데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전사적인 차원에서 아이고 어렵게 좀 말했어요. 전사적인 차원에서 고객 중심적인 고객의 정보를 정리, 통합해서 고객 활동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영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았지만 결국 뭐다? 인프라를 바탕으로 그렇죠. 우리 CRM을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프라, 시스템적인 것을 구축하고 그것을 전사적인 차원으로 고객에 대해 정보를 정리, 통합한 경영 전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CRM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CRM은 고객의 획득, 유지, 강화 등의 전체적인 관계 진화 단계에 적용되며 고객의 생애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이다. 고객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하고 안정적인 수익입니다. 우리가 매출보다도 그래서 CRM은요. 매출보다도 뭘 추구하냐면 수익이라는 것을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전에 매스 마케팅, 대중 마케팅은 쌍방향이었어요. 아니죠. 일방향이었죠. 단순히.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 고객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한다. 관계 마케팅을 근본을 하고 있으며 결국 관계 마케팅은 소비자의 어떤 높음에 좀 효과적이었어요? 관여도가 높은 상품, 관여도. 우리 관여도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품을 구입할 때 투자하는 소비자의 노력 정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 관계 마케팅은 어느 제품이 효과적이었다? 관여도 좀 더 많이 노력하는 이런 상품에 좀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는 교차 판매,
기업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할 때 구매하고자 한 상품 또는 구매했던 상품과 연관된 상품을 추천해 주거나 또는 고객이 구매한 상품 말고 다른 상품을 또 추천하고 제안해 주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추천하고 제안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고객이 어떤 상품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뭘 통해서? 고객의 정보를 통해서 알아야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고객의 고유 정보, 거래 정보를 통해서 다음번에 이 고객의 이 상품을 추천하면 판매 성공률이 높겠다라는 걸 알아서 우린 뭐 할 수 있어요? 추가 판매를 유도할 수 있겠죠. 추가 판매는 기업 입장에서 뭡니까? 고객의 객단가를 높여서, 구매 단가를 높여서 수익이 되는 부분이죠. 자, 교차 판매, 고객 유지, 또 채널의 최적화, 또 고객을 맞춰주는 개인 맞춤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6번 볼게요. 자, 우리 온라인에서는 채널에 최적화를 할 수 있다. 고객이 사이트 방문객의 유입 경로를 파악할 수 있고, 엄마야 죄송해요. 오타 승리율을 또 이런 최적화된 고객이 고객의 정보를 우리가 수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들 또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는 그런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있죠.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자주 결제하는 고객이 상품 구매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편리하게 구매하는 이런 채널을 우리가 파악해서 그곳에 마케팅을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결과를 크게 높일 수 있다. CRM을 통해서 우리가 이 CRM,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CRM은 시장 점유율보다 뭘 추구한다? 너무 중요해. 이거 너무 중요해요. 시장 점유율보다 고객 점유율. 고객 획득보다는 고객의 유지와 고객 관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봐주세요. CRM은 시장의 점유율보다는 고객의 점유율, 고객의 획득보다는 고객의 유지, 매출보다는 이익에 초점을 뒀다라는 겁니다. 정리했어요? 자, 매출보다는 이익, 시장 점유율보다는 고객 점유율, 그리고 고객의 획득보다는 고객 유지에 뭘 했다? 중점을 뒀다라는 겁니다. 자, 1대1 마케팅으로 고객 중심적, 고객 지향적인 전사 차원의 경영 방식이다. 고객 데이터 분석과 같은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된 멀티 채널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고객의 로열티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걸 추구한다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CRM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CRM에서 추구하는 거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고객 충성도를 강화한다는 거죠. 고객 충성도를 강화한다는 거 고객이 이탈내지 않고 구전 활동도 하고 가격에 민감도도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고객과 고객의 충성도를 강화하고 자, 이런 고객의 정보에 따라서 차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고객 정보를 축적해서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들, 고객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인 마케팅, 한정된 자원이지만 고객의 니즈와 욕구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진행해서 마케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또 고객 유지율 증가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뭐다? CRM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CRM의 목적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CRM 실행을 통해서 기업의 핵심 과제로 볼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 공부해라라는 건데 내용이 앞에 내용과 다소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봐두실 필요가 있어요. 고객의 니즈와 요구를 바탕으로 고객 가치를 충족시킨다. 각 고객 집단이 가지는 가치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정 사업에 적합한 고객의 가치를 규명한다라는 겁니다. 앞의 내용과 특징과 사실은 이런 과제의 목적이 중복된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도 핵심 과제다라고 하기보다도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간혹 나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그냥 읽어보시면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5번 볼게요.
앞에서 매스 마케팅가 그러면요. CRM은 뭘까요? 우리 매스 마케팅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대중 마케팅이죠. 뭐 대중 마케팅과 CRM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분리해서 보겠습니다. 자, 관점이에요. 매스 마케팅 누구의 관점이다? 기업이다. 자, 철저하게 CRM은 뭡니까? 고객 지향적이죠. 고객의 만족도를 극대화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고객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자, 매스 마케팅 그렇지 않아요. 고객을 다 똑같이 받습니다. 별로 고객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단지 뭐예요?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팔까? 그냥 판매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있다면 CRM은 특정 고객, 또 우량 고객, 개별 고객을 좀 차이점에 대해서 중점을 뒀고 우리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공통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고객을 뭐로 봤어요? 상품을 구매하는 단지 판매의 대상으로 봤죠. 많이 팔면 돼요. 관계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뭐 당장의 이익이 중요하지. 그래서 판매의 대상이지만 단기적인 시각으로 좀 고객을 바라봤겠죠. 그래서 판매의 대상으로 봤고 아니다. 평생 같이 가야 된다. 지금 이 고객이 우리에게 뭐 5만 원에 샀지만 앞으로 평생 고객을 같이 하면서 미래적인 고객의 가치도 내다봐야 된다. 그래서 고객을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게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광고라는 채널의 특징이 뭐예요? 일방향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한쪽의 방향에서 하다 보니까 일방향. 자, 고객과의 소통을 중시해서 1대1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한다. 자, 마케팅의 성과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장 점유율이 나와요. 우리가 시장 점유율 하면은 이거 좀 생소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판매되는 전체 매출액이에요. 전체 매출액에서 특정 제품이 차지하는 이 전체 매출액에서 우리 기업의 우리 자사의 제품의 판매가 제품의 판매 비율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시장 점유율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점유율을 다시 정리하면은 전체 시장의 매출액에서 자사의 제품이 판매된 비율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고객 점유율은요? 전체 고객 중에 우리가 보유한 고객률인가요? 아니에요. 좀 달라요. 고객 점유율이라는 것은 고객이 특정 제품을 소비할 때 평생 동안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매 금액의 자사의 제품에 대한 구매 비율을 얘기하겠죠. 자, 어떤 걸 내가 구매했다 봐야 될까요? 내가 평생 동안 케이크를 먹을 거야. 제가 평생 동안 케이크를 먹으려면 케이크 먹고 싶네요. 자, 또 뭐 그리려고 했어. 그냥 케이크를 할래요. 자, 제가 평생 동안 케이크를 제가 지금 오늘 제가 한 5만 원짜리 비싸다. 3만 원짜리 케이크를 샀어요. 그럼 제가 앞으로 몇 살 내가 더 살려나? 그래, 한 50살 더 산다면 앞으로 3, 5, 15, 앞으로 제가 3만 원, 500만 원어치의 케이크를 더 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앞으로 500만 원의 케이크를 더 살 때 평생 동안 구매할 케이크 중에 뭐 우리 회사 자사의 제품을 구입할 비율 500만 원 중에 제가 한 250만 원을 이 자사라는 A기업에 샀습니다. 저의 비율은 뭐예요? 50% 정도가 되겠지요. 이런 고객 점유율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로 나오는 거 고객의 지갑 점유율. 너무 귀엽죠? 뭐라 그래요? 고객의 지갑을 점유했대요. 와, 나도 누구 지갑 점유하고 싶다. 자, 고객의 지갑을 점유했대요. 여러분 지갑 안에 얼마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쉽게 말해 이거예요. 고객이
지불 가능한 금액 중에서 지불 가능한 금액에서 자사 제품을 구매한 비율. 자사 제품 구매 비율이죠. 아, 내가 오늘 쇼핑하면서 나는 100만 원을 쓰려고 했는데 이 A라는 기업의 제품에 얼마를 썼어요? 10만 원을 구입했어요. 지갑 점유율이 10%가 됐네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과 여러분이 고객 점유율, 사실은 뭐 고객 점유율과 우리가 고객 지갑 점유율은 거의 뭐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서 매스 마케팅은 뭘 보고 있다? 매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CRM은 이익적인 부분, 그래서 고객 점유율에 좀 더 중점을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좀 다른지를 이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CRM을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RM의 등장 배경 볼게요. CRM은 왜 등장했을까요? 우리가 1970년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0년대 저는 인천에서 살았어요. 인천에서 살았는데 인천 여기 동인천역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이건 여담이지만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좀 나요. 도깨비 시장이라 했었어요. 아주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이 도깨비 시장에서 가면은요. 뭘 파면요. 수입. 스팸도 팔았어요. 자, 엄마들이 좋아한 수입 물건들을 이렇게 많이 팔았죠. 남대문에서도 있었지만 동인천에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70년대 보게 되면 80년대 초에도 그랬겠지만 70년대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공급과 수요를 볼게요. 너무나 뻔한 얘기죠. 누가 더 많았어요? 수요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뭘가 선택할 여지가 없었어. 소비자는 나 이거 있잖아. 그거 하나 부탁할게. 윗돈을 주고 상품을 구매해야 되겠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우리는 뭐냐면요. 수동적이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뭡니까? 우리는 능동적인 소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인 구매자였죠. 주면 주는 대로 받아. 이것도 감사한 줄 알아. 수동적인 구매자였는데 1980년대가 되면서 기업에서는 뭘 추구하게 돼요? 대량 생산이라는 걸 하게 되죠. 자, 대량 생산이 되다 보니까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적당한 어느 정도의 선택적인 구매가 가능한 선택적 구매자가 될 수 있었어요. 생산량이 많아졌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생산량이 많은 걸로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기업에서 제품의 품질을 그래 이제는 많이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을 좀 개발하고 품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자, 그래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의 제품이 어떨까요? 비슷해져요. 그래서 기업 간의 경쟁이 어때요? 상당히 치열해지게 되죠. 자, 정리해보면 1970년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시장의 형태는 고객은 기업의 그냥 수동적인 구매자였다. 1980년대 대량 생산이 확대되면서 물론 경쟁이 치열해져서 선택적인 구매자가 됐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때 제품에 대한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그래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 고객의 소득도 증가하면서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좀 더 좋은 제품의 상품을 선택하고 싶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소비자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좀 더 고객의 욕구를 이해하고 또 고객에 대해서 좀 더 맞춰줄 수 있는 고객 서비스를 좀 더 개선해서 서비스를 활용해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철저한 고객 중심적인 CRM이 등장됐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지 어렵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전반적인 등장인데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소비자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고객의 요구와 기대와 요구가 다양해졌죠. 예전에는 선풍기라는 하나의 전자제품 한번 볼게요. 소형 제품을 보게 되면 선풍기를 보게 되면 이 모터가 세가지고 바람이 강하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되면 좋았죠. 타이머가 있었으면 좋았어요. 타이머, 시간을 예약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됐더니 리모컨이 달린 리모컨이 달린 선풍기가 나오네요. 너무 좋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자, 이거 수면풍도 있었으면 좋겠다. 잘 때는 좀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바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연 바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요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게 돼요? 서큘레이터 같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바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순환하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이런 바람 싫어. 무풍 선풍기가 있으면 좋겠다. 날개 없는 선풍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죠. 소비자의 기대가 어때요? 기대와 요구가 다양해져요. 자,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되잖아요. 요즘 어때요? 1인 가구 나오죠. 그리고 어때요? 레저에 대해서 관심 많아지죠. 또 대표적인 웰빙이라는 어떤 건강이라는 것의 키워드도 좀 성장하게 되지요. 라이프 스타일에 좀 변화도 나타나게 됩니다. 고객의 구매 행동이 변화해요. 예전에는 그냥 만족, 불만족인 그 상황들이 요즘은 적극적인 뭐로 된다? 구전 활동으로 나타나게 되지요. 뭘 통해서? SNS를 통해서 나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 이런 구매 행동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고객의 지식화되죠. 고객의 정보를 탐색하는 능력들이 커지고 이런 정보를 활용하거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이런 것들이 용이해지게 되죠. 자, 고객 만족의 증거도 변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친절하면 만족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CS를 우리가 Customer Satisfaction을 우리는 CS를 친절이라고 인식하게 돼요.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반갑습니다. 네, 고객님 안쪽했습니다. 이러면 고객은 만족했다 하는데 요즘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전문적인 정보도 제공돼야 되고요. 사후 관리도 있어야 되죠. AS도 있어야 되죠. 합리적인 가격, 디자인. 이런 고객에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의 증거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기대도 상승하게 되고 로열티도 감소되게 돼서 고객의 수동적, 선택적 구매자에서 능동적 또 구매자로 전환된 이런 부분도 고객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우리 CRM의 등장 배경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세분화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요? 고객의 선호도, 취향, 구매 스타일, 그렇죠. 이런 비슷한 유형으로 그룹핑할 수 있는 시장이 좀 구분되는 시장을 좀 세분화할 수 있었다. 고객의 지식화되고 정보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소비자의 권한이 커지다 보니까 소비자의 주권 시대, 우리가 소비자 주권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의 협상력이 증가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객 확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죠. 기업 간의 경쟁이 어때요? 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자, 대중 마케팅, 우리 매스 마케팅의 한계가 나타나게 되죠. 별로 반응률이 크지 못해요. 그래서 제품 간의 전략도 효과도 미비하고 또 마침 시장의 규제도 완화되어서 시장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아주 또 더욱더 고객 지향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고객과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한 CRM이 등장되게 됩니다. 당연히 기술 환경의 변화도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의 이런 엄청난 방대한 정보를 보관하고 여기에서 유용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정보관리 능력에 또 이런 데이터를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정보기술이 발달하게 되더라. 또 개인정보기기 통한 네트워킹도 가능하고 또 개별 고객 정보에 대한 실시간 활용도 가능하다. 자, 고객 정보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데이터 출시도 가능한 것도 다 등장 배경, CRM의 등장 배경 중 우리가 기술 환경의 변화의 요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패러다임도 바뀌게 돼요. 자, 생산자 중심에서 어떤 중심? 고객 중심으로 바뀌게 되지요. 아유, 말이 너무 비슷해요. 자, 고객 지향적, 쌍방향, 전자상거래, 양적 사고에서 질적 사고, 또 고객 관리가 고객 접점 부서뿐만이 아니라 전사적인 관리 차원으로 변화된 것도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했던 내용과 굉장히 중복적이에요. 여러분 좀 읽으면서 이래서 CRM이 등장됐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을 드렸었어요. 아까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후반대 드렸었죠. 자, 우리 70년대 수동적인 구매자. 그래서 기업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고객에게 상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선택적인 구매자 대량 생산이 되면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선택적인 구매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CS가 좀 도입돼요. CS기라기보다 도입되죠. 그냥 전반적인 고객 중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요. 판매를 하려고 대량 생산을 위해서 판매를 하려고 뭐가 AS 해줄게. AS 해줄게. 이러면서 AS라는 것이 도입되면서 좀 판매 위주의 고객 CS가 도입되게 됩니다. 아니야. IT의 활용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또는 고객의 개성이 다양해지면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철저하게 고객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됐다라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정보기술이 좀 더 통합되고 또 전사 차원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CRM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실행된 것은 1990년대 후반입니다. 전사적인 차원으로 개발됐다라는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준비했던 이런 표예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빈칸에 뭘 넣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대 효과예요. 앞에서 했던 우리 CRM에 대한 전반적인 특징과 또 목적 이런 거를 좀 같이 중복하셔서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36강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